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닥터스TV의 부동산 다마고찌, 오늘 지금 저와 친구 이제 워시스가 옆에 이제 같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저희가 촬영하던 방식을 약간 변경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할 때, 모니터상의 뭐 PPT 양식이라든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했던 방식을 한번 접목시켜 봐가지고, 요 친구하고 제 얼굴은 이제 밑에 하단부에 나올 것이고, 지금 지금 화면을 보이시는 대로 요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친구랑 제가 이제 같이 한번, 협의가 돼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것을 우리가 촬영하죠? 저 감사하게도 시청자분들이 제 첫 매물 축하에 대한 답글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도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 처음에 굉장히 등신이었던 저 친구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렇죠. 이렇게 뭐 제가 버스를 탄 거죠. 버스를 타고 저도 처음부터 설명을 듣고 해서 많이 매물도 조사를 하고 좀 노력했습니다. 하면서 첫 매물을 투자를 이제 해서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매물 건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설명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방금 이제 워시스가 얘기했지만 그 댓글 중에 이제 몇 분이 그때 저희가 잠깐 뭐 스쳐가는 얘기로 이 부동산 매물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차분하게 오늘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그때 이제 질문이 어떻게 이제 워시스님이 투자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초의 투자 종잣돈이 얼마였었는데 지금 얼마를 사용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뭐 투자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왜 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나온 영상을 좀 보십시오라고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대충 얘기를 좀 빨리 드리면은 좀 더 얘기를 할까? 네,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자료 영상에 이제 보내시는 요거를 보고 차분하게 이제 워시스 제 친구가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쭉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종잣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열돈 500 있었고 이걸로 할까 말까 하다가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물론 이제 있었지만 투자성으로는 우리가 그렇죠.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신용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대출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됐는데 그렇죠. 알아봤죠. 카카오 대출을 제가 알아보니까 4%로 해서 3,900만 원을 이게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다시 한 번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좀 쉽게 얘기하는데 4%에 3,9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한 번만 설명 한번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얘기가 이제 직장인 분들 뭐 신용대출도 있고 그 마이너스 통장이 잠깐 뭐 설명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인지.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통장을 갖다가 얼마든지 내가 10원이라는 돈도 꺼내 쓸 수 있으면서 같이 또 바로 내가 돈이 생기면은 거기 다시 채워 넣으면은 다시 이자가 0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제가 3,900만 원이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900만 원 전부 다 쓰면은 거기 쓴 돈에 대해서 4%가 달달이 11로 그렇죠. 연 4%에 대한 그 이자가 붙는 거죠. 그렇죠. 요즘 아무래도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설명해 드릴 건데 3,900만 원은 이제 정확하게 3.9%죠. 연 이자가 3.9%고 지금 친구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3,900만 원에 대해서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쓸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고 통장에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데 안 쓰면 이자는 안 나가는 거고 그렇죠. 계속. 근데 쓰면 그게 나가는데 3,900만 원 3.9%를 다 쓴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12를 했을 때 월 이자가 여기 보면 126,750원 나옵니다. 여기 지금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3,900만 원 이 친구가 한 달 다 썼다 투자돈에.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해서 매달 126,750원이 매달 이자로 빠지는 거죠. 그거는 메꾸기 전까지는 다시 통장에 맞죠? 그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900만 원 플러스 제가 500만 원 종잣돈 해가지고 4,400만 원을 있었습니다. 저걸로 쫄보다 보니까 다 투자하기는 좀 그랬고요. 그래서 좀 약하게 해보자. 이거만 하자. 그래서 뭐 매물을 갖다가 좀 보는데도 개입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 개입해서 그리고 최고의 뭐 매물 건수를
본 결과 나타난 게 지금 첫 투자를 한 요 매물 건수였습니다. 요 매물 건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그죠? 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했던 예. 걸 한번 쉽게 초보자분들이 코스가 그렇게 말에 닳도록 제가 한 100번 이상을 들었던 게 입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건축 아파트, 뭐 신축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 아파트에서 제일 뭐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게 입지다. 입지부터 봐라 해가지고 입지부터 봤습니다. 역 주변, 제가 왜 이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역 주변을 본 것 같아요. 지하철 대구의 지하철역도 그렇고 그 SRT나 뭐 KTX역, 그렇죠. KTX역, 기차역, 철도역, 철도역을 봤는데 그렇죠. 그것도 보면서 그리고 또 대다수 단지를 다세대 단지를 제가 봤습니다. 대단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지였고요. 한 1,800? 1,500이었나? 1800사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어떨까 싶어서 그때부터 파괴된 겁니다. 뭐 여기서 뭐 매매가, 전세가, 실거래가 뭐 이런 거 다 보니까 여기가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갭도 한 2,000 일단 생각했던 게 2,000이었으니까 2,000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딱 파괴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동네 어디 아파트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이제 곤란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구 권역에 있는 이제 어떤 대단지 아파트에 구축 아파트에 투자를 했다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여기 영상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매매가가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거래했던 게 얼마죠? 2억 4천. 2억 4천이고 이 매물이 특징이 기존의 전세입자가 사는 매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전세를 새로 맞춘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데가 아니고 집주인이 이제 다른 데 사시고 전세를 주는 매물이었죠. 이게. 그리고 2억 4,500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물 자체가 매물 올라온 게 일본 매물이 2억 4,500만 원이었죠. 저희가 그때 전화한 걸 갖다 영상에 올려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좀 깎았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어떻게 500만 원을 깎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뭐 상황이라든지 좀 초보자분들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세입자 안 한다. 그 집주인께서 급하게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됐죠? 집주인이 급하다.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예. 그 소장님께 전화를 얘기를 해서 혹시 그 집주인님 그 상황을 좀 설명해달라, 얘기 좀 해달라 해서 집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겠죠, 소장님도.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부동산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분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이 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그 문제로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해서, 그러면은 뭐 좀 싸게 해달라는 식으로 계속 푸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최초에 이제 매매가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2억 4,500이라고 처음에 올라와 있었다 그랬고, 500만 원을 깎아서 결론적으로 2억 4천에 매매를 했는데, 그 전에 이 물건이 이 2억 4,500이라도 내가 그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가격적인 매매라든지 초보자분들이 왜 저거를 어떻게 저거 매매를 했을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어떻게 네이버 부동산을 일단 봤을 때 다른 똑같은 매물이죠. 같은 면적. 네, 같은 면적에 같은 비슷한 층수로 해가지고 대비했을 때 거의 한 2억 5천 정도 나온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억 4,500 정도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요. 거의 다 그러니까 매물을 봤을 때 최저가로 해서 보면은 최저가 순으로 보면은 거의 한 두세 번째 정도에 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는 거는 초보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게 말씀드려야 되겠으니까 그 금액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1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자가 있나? 뭐 왜 이럴까 해서 계속 뭐 실거래가를 보고 자세히 보는데 그렇게 뭐 많았어. 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몇 층이었죠? 그게 5층이었는데 5층. 총 몇 층 중에? 15층 중에 5층 정도네. 이게 5층이기도 하고 제일 낮은 층수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많았어요. 탑층도 아니고 탑층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층수로도 크게 물론 이제 한 뭐 10몇 층 정도 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5층 정도는 무리가 없겠다 생각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일단 한번 뭐 물어나 보고 뭐 나중에 가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금매로 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일단 요거다 하고 생각해서 더
깊게 파괴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지역적인 분석을 해서 그렇죠. 뭐 지역 큰 바운더리에서 일단 좁혀 나갔던 게 교통이 좋은 또 대단지 위주의 구축이지만 입지가 좋은 거기에 단지를 선정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 매물 쭉 보다 보니까 그 최저가 순으로 이제 네이버 매물 검색하실 때 쭉 볼 수 있는데 근데 위에서부터 몇 번째인데 이게 1, 2층도 아니고 탑층도 아니고 한 5층 정도, 중간층 정도인데 가격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네. 급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비자분들 그렇게 들어가시면 매물 검색하실 때 좀 쉽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들어갈 그렇죠. 때. 그래서 혹시 뭐 왜 좀 싼 이유가 그거 말고 더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실제로도 뭐 싸게 낸 것도 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일단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같이 갔었었고요. 그렇죠. 확인이 이제 그때 이제 오아시스는 실제로 못해서 못했어요. 실제로 못했고 저하고 와이프가 이제 그날 이제 이 물건이 나왔다고 하고 나서 저녁에 일 끝나고 가서 확인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임장을 뭐 많이 다녀봤지만 크게 제가 볼 때는 구축이지만 내부의 이제 상태가 세입자분이 상당히 관리를 잘했던 지금까지 제가 기억에는 크게 화제가 없어요.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세입자가 살고 있었던 매물이기 때문에 그 갭만큼만 돈을 주고 명의전을 하면 그러니까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수리할 부분이 또 있으면 뭐 도로정돈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계약을 가지고는 그냥 그렇죠. 그런 부분이 때문에 좀 손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세가 2억 2천이니까 기존의 전세가는 갭이 2억이었습니다. 2억에 2천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뭐 법무사 비용, 뭐 등기비, 뭐 복비 다 해가지고 거의 뭐 2억 한 2천 한 300? 400? 2,400 가량 그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보시면 이제 또 이게 특이사항이 또 이제 원래 단독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오아시스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제가 대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돈은 4,400만 원은 있지만 이게 쫄보 근성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2,300, 400 갭을 갖다가 내가 다 못하겠다. 더 코스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하니까 이제 같이 하게 됐죠. 이 친구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죠. 좀 같이 하자. 그래서 흔쾌히 해줬고요. 뭐 이 친구도 나중에 본 거죠. 뭐 미래를 본 거죠. 이게 마이너스가 될지 뭐 플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해서 정확하게 반반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중간에 보시면 부동산 복비와 법무사 수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 부분도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셀프 등기로 해가지고 명의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이고 저도 이제 바쁘고 친구들 바쁘다 보니까 법무사를 이제 저희가 다 그 수수료를 해가지고 다 줬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보통 이제 이 친구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게 무슨 내용인가 모르시죠? 이 금액적인 부분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왜냐면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몇 프로를 내야 되는데 없어서 몇 프로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이제 4주택자 이상부터는 취득록세가 이제 올라왔죠. 4.6%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주택자가 아니다 보니까 명의는 이제 오아시스 명의로 처음에 이제 원래 우리가 목표대로 이 친구가 투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 명의로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몇 프로죠? 취득세가? 1.1%. 1.1%였고, 그 다음에 법무사가 추가적으로 뭐 등기 비용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거기 보면 뭐 인지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등기 비용 또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뭐 교통비까지 다 해서 그때 조금 싸게 해서 보통 법무사 비용이 매매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에 0.4% 정도. 보통 이제 매매가에 비해서 이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가격 관련해서 총 여기 보시면 취득세 포함해가지고 330만 원 정도 있고 복비는 이제 복비도 계산하는 거 아시죠? 4였나 그때? 4였지. 복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건 다 거래세가 다 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수수료로 네이버 치시면 다 나오고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금액별로 다르기 때문에 2억 4천에 대해서 계산해봤더니 뭐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찍는 오늘 아침이 어제였죠. 어제 이제 이 친구가 그때 우리가 당시 너무 바빠가지고 현금 영수증 못 받은 그런 영상을 오늘 촬영날 그러니까 기준으로 해서 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영상 올린 부분이 있고요. 총 투자금 2,480만 원을 2로 나누면 거의 이제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남은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오아시스가? 지금 3,169만
3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오아시스가 한번 이 집을 내부적으로 저한테 설명 들은 것도 있고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보일러 교체가 작년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용이 한 5, 6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메리트가 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제가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인덕션, 그 가스불이 아닌 인덕션으로 교체를 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은 거였고, 네. 음식물 처리 분쇄기는 혹시 쓰시나요? 잘 쓰지는 않는다고 제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설치는 돼 있더라고요. 설치는 돼서 자기들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단점이라면 그게 이제 단점이었고, 맞죠? 단점이라면 변기 주변 손상. 저 부분은 누구한테 들었죠? 그때 세입자분 네. 오셨죠, 맞죠? 네.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죠. 뭐 신발장 같은데 시스트지가 좀 떴다, 좀 이렇게 떨어진 거, 뭐 그런 거 자세하게 얘기를 하길래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저는 그때 알았고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원래 그래야 되겠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리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층이고 해가 잘 들어오면은 더 좋을 게 없겠죠. 그랬다면은 매매가가 한 2억 4천에서 한 더 올랐겠죠. 그렇죠. 5층인데 앞에도 큰 동이 있습니다. 다른 동이 단지가 있고 있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는 생각했던 것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남향은 또 아니었고요. 남동 방향쯤이었는데 안동이죠. 앞에가 좀 가리는, 그렇죠. 해가 낮은 겨울에는 조금 해를 못 받는 그런 곳이었고요. 해가 높은 여름에는 떴을 때 한 3, 4시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해봐야겠지만, 근데 사시는 분들께서는 뭐 전혀 뭐 무리는 없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세입자분께서 이제 내년 6월? 21년 6월까지 기간이거든요. 21년 6월이면은 내년이죠, 이제. 전세가 2억 2천으로 해서 이제 내년 6월까지인데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있을 수 있냐고. 자기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좋다. 옛날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돼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게 저희가 오늘 영상 촬영하는 이유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부동산의 초짜가 그러니까 저희 불인이라 그러죠. 부동산 경제 쪽에 잘 모르는 친구가 어떻게 첫 투자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설명으로는 그때 당시 우리가 찍었던 영상으로는 좀 부족하다. 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나. 왜냐면 나는 초보자인데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이 난 잘 모른다. 지금 뭐 너희들은 쉽게 막말로 웃기자고 한 소리지만 너희들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알겠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얼마큼 썼고 얼마큼 남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왜 투자했었게 됐고 그다음 앞으로 향후 계획이 또 무엇인가 이런 것도 물어봤었거든요. 불과 2달 전부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얘기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얘기 듣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단 뭐 종잣돈을 뭐 뒤로 하고요.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게 입지가 제일 그랬고 그다음 학교나 뭐 문화생활 뭐 그런 순위였겠지만 저는 그 찾아볼 때 매물 같은 이제 매물을 찾아볼 때 일단 말하는 대로 입지를 제일 봤고요. 입지는 좋은데 학교가 없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병원이 없거나 뭐 지하철에 떨어져 있거나 분명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입지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다 좋으면은 뭐 비싸겠죠. 솔직히 비싼데 나올 수 없겠죠. 협의를 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뭐 요거만 보자 아니면 요거 2개만 보자 뭐 이게 있었던 게 스스로 이제 현실적으로 네, 타협을 타협을 했다는 거죠. 뭐 어느 뭐 대단지 뭐 옆 주변 오케이 여기까지는 보는데 좀 초등학교가 떨어져 있어. 학교가 떨어져 있어. 근데 이러면 어떡할까 고민도 되지만 다른 메리트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뭐 투자를 한 그게 이렇게 지금 결과물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잘 안 되니까 뭐 한두 개의 메리트를 보고 한 개 지금 이렇게 매물을 잡았던 거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나중에 내가 그러니까 투자한 종잣돈 대비해서 수익을 거두려고 당연히 하는 건데 가장 핵심은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무조건. 매입을 제일 싸게 하는 비싸게 사면 그만큼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나중에 내가 거둬들이면 실제적인 금액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기존에 있는 시세보다는
저렴한데 그런 데를 사는 것이 1번입니다. 무조건 그게 1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매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말씀 이제 방금 워시스가 얘기한 대로 입지인데, 지금 좋은 입지도 좋지만 앞으로 더 발전될 입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더 좋아진다거나 여기 생긴다거나 또는 없었던 학교가 갑자기 거기 주변에 생긴다거나 들어설 예정이거나, 쇼핑몰이 대단지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영화관이 들어오면 나쁘진 않잖아요. 더 상권적으로 유명하고, 또는 주변에 뭐 갑자기 공원이 없었는데 대규모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화생활 할 만한 뭔가가 생긴다면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앞으로 미래 더 좋아질 모습, 특히 또 구축은 말씀드린 대로 구축 아파트는 보통 이제 입지가 좋은 데 다 있거든요. 보통은 다 원래 이제 교통에 뭐 대도로 옆에 학교 옆에 지하철 옆에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구축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는 입지다, 위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첫 부동산을 이제 워시스가 투자를 했다는 거 상당히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먼저 빨리 실행하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뒤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이걸 뭐냐 저건 뭐냐 책도 사고 세금도 뭔지 잘 모르니까 오히려 물론 이제 방법이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친구는 본인 거기 때문에 본인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를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다음에 내가 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게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전세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지난번 그 요청하신 대로 자세하게 우리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이 자료를 제가 만든 이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첫 투자 물건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초보자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또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참 모르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영상을 보시겠지만 제가 얘기한 게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다르고, 내가 궁금한 건 이건데 얘들 둘이가 그 얘기는 안 하네 싶은 것들은 댓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은 보고 적어놨다가 그걸로 해서 다음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정말 부동산 초보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 부동산 다마고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